안녕하세요. 민경수 야구연구소에서 투수 동계 프로그램을 모집합니다. 야구 선수 동계 시즌이 중요한 이유는 시즌 중에 떨어진 체력과 근신 경기의 회복, 그리고 내년 시즌의 퍼포먼스를 위해 신체적 능력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방문하는 선수들에게는 생각보다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됩니다. 바로 터질 수 있는 실질적 위험 요소와 잠재적 위험 요소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타격이 큰 부상은 어깨와 허리, 골반 부상입니다. 레슨 전 시행되는 기능 검사 시 심각한 가동범위 제한이나 어긋나 있는 어깨 거들과 골반의 불균형 등이 발견되곤 하는데, 이런 부분의 케어도 동계 프로그램 시 시행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왜 중3에서 고1 시기가 야구 트레이닝의 골드 타임인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오! 야구 선수의 파워는 스피드를 동반해야 하고, 그 스피드가 투구나 타격 때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첫 단계는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인 가동 범위와 협응 능력을 위한 부분적 활성화 운동에 들어가는데요. 이때 골반 매뉴얼부터 시작해서 어깨, 흉추 매뉴얼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보해 놓습니다. 협응 능력을 위한 활성화 운동에는 각 관절을 연결짓는 둔근, 중둔근부터 해서 무릎뼈의 활질 방향을 쏠리지 않게 만들어줘 부상 방지에 절제적인 VMO 운동, 그리고 발을 짚는 운동들로 기본적인 부분적 활성화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 단계를 마쳤다면 제가 항상 강조하며 부상과 실력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척추와 골반 컨트롤, 럼보 펠빅 컨트롤 운동에 들어갑니다. 부상 방지에 많은 관여를 하는 코어 로컬 머슬 활성화를 위해 예측하지 못하는 움직임의 코어 운동부터 회전 운동 시 많이 다치는 요방형근 강화와 평형 감각 운동을 통해 지면을 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는 스트렝스와 입체적인 스트렝스 훈련에 들어가기 전 인간의 기본적인 5가지 움직임에 근거한 푸시, 풀, 스쿼트, 힌지, 로드 캐리 운동들로 몸을 준비시킵니다. 이 운동들은 영상 마지막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준비가 끝났다면 스트렝스와 입체적인 스트렝스 훈련, 그리고 스피드 트레이닝에 들어가는데요. 나이대별로 발달되는 신체 기능 중에서 최대 속도, 스피드, 민첩성 등이 가장 크게 발달할 시기가 16세이기 때문에 중3 동계 프로그램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선수에게 터닝 포인트가 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투구 훈련에 들어가기 전 야구 동작과 관련된 운동들을 스트렝스 방식과 스피드 방식, 그리고 스트렝스 플러스 스피드를 합친 방법으로 운동을 하는데요. 이 운동을 통해서 선수들의 몸이 자연적으로 투구하는 메커니즘을 폭발적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스피드와 스트렝스를 폭발적으로 늘리기 위해 앞단계들을 거쳤다는 것인데요. 개수를 줄이고 강도를 높이면서 기술 훈련 시 점진적으로 실질적인 몸의 안정감과 구속 증가를 체감할 시기가 됩니다. 동계 프로그램은 실내와 실내 프로그램으로 병행되며, 동계 프로그램 외에 야구 트레이닝만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트레이닝 파트 2팀을 모집합니다. 시즌 동안 선수들 대상으로 몇 명까지 체제 효과를 유지할 수 있나 실험을 했었는데요. 운동 강도, 쉬는 텀, 활성산소 분포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3대1이 최대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맥시멈이었습니다. 특히 3인 이상의 트레이닝을 진행했을 때 생겼던 문제점은 야구 선수에게 중요한 관절의 충분한 움직임이나 관절 사용 순서들을 틀렸을 때 케어가 불가능했었고, 케어를 하다 보면 시간이 늘어나 운동의 긍정적인 호르몬들인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코티솔, 성장 호르몬들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젖산 농도가 올라가 파워 스포츠로 분류되는 야구 선수에게 중요한 무산소성 운동의 토탈 개수가 줄어드는 단점이 나타났습니다. 동계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마쳤고, 인간의 기본 움직임에 근거한 베이직 운동들을 설명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운동 퍼포먼스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어떤 종목의 선수이고 어떤 특성을 갖기 위해 운동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종목이나 포지션에 맞게 큰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할 것인지, 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할 것인지, 빠른 몸, 내구력 좋은 몸, 민첩성 등으로 갈 것인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상체, 하체, 등 어깨 이두, 가슴 삼두, 하체 등의 운동 루틴에 대해서 물어보고 몇 분할이 좋냐고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선수들에게 답변을 해주지만 제 마음속에 정확한 답변은 그런 건 없다입니다. 루틴이 있다고 해서 웨이트룸에 가서 느낌 가는 대로 들고 싶은 기구를 드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나에게 필요한지 분석을 하고 적절하게 프로그램에 들어가야지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것이고, 선수들이 이 부분을 터득하기를 바라는 게 저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상위 1%들만이 될 수 있는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프로 리그에서도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야구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파워 스포츠입니다. 야구에 대한 필요한 에너지 시스템을 보면 야구는 95%의 동작이 ATP, 크레아틴, 파스포릭 에너지 시스템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야구는 95%의 확률로 운동 동작이 3초 이내로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야구에 필요한 게 파워라고 비기너 단계에 있는 선수가 바로 파워 단계에 있는 운동을 하면 안 되겠죠.
파워를 올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단계에 있고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하는지 분석하고 실행해 줘야 합니다. 선수 자신이 아래에 나열된 어떤 타입의 선수가 되길 바랄지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기본 운동이 있습니다. 데일리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본 트레이닝 중 한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움직임에 따라 짜여진 기본 프로그램 중 한 가지인데요. 복잡한 움직임을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갖춰져야 할 단계입니다. 푸시, 풀, 스쿼트, 힌지, 로드 캐리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미는 운동에는 푸시업, 덤벨 체스트 프레스, 원암 린드마인 프레스가 있고 고정되어 있는 벤치 프레스보다는 어깨 컨트롤이 좀 더 필요하고 어깨 손상을 줄일 수 있는 덤벨 체스트 프레스가 좋고 코어에 개입이 더 되는 푸시업도 정말 좋은 기본 밀기 운동입니다. 원암 린드마인 프레스는 반대손을 고정시키지 않는 게 좋은데요. 이 운동은 코어와 팔의 협응력을 기르기 위한 기본 밀기 운동입니다. 당기는 운동, 인버티드 로우, 덤벨 벤트오버 로우, 원암 TRX 로우. 인버티드 로우는 허리에 개입이 없어서 등의 피로도를 높일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고 덤벨 벤트오버 로우는 허리와 등의 협응력을 적절히 길러줍니다. 원암 TRX 로우는 등 후면부의 원심성을 길러주는 기본 운동입니다. 스쿼트, 고블릿 스쿼트, 백 스쿼트, 리얼 풋, 엘리베이티드 스쿼트 등이 있는데요. 제일 쉬운 스쿼트라고 불리우는 고블릿 스쿼트는 백 스쿼트 전에 수행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은 RFE 형태의 한발 스쿼트로 진행합니다. 후면 사슬 운동으로는 데드리프트, 캐트벨 스윙, 힙 트러스트 등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운동은 고관절 신전과 대둔근 사용에 탁월한 운동입니다. 캐틀벨 스윙의 경우 많이 앉고 손을 많이 올리는 게 아니라 힙의 수축을 만드는 게 포인트여서 힙의 수축이 잘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운동을 리딩하고 있는지 잘 체크해야 합니다. 힙 트러스트의 경우 발의 위치에 따라 햄스트링의 자극이 더 높아질 수 있고 대둔근의 자극을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끝을 드냐 안 드냐에 따라서 대둔근의 자극도 다르니 기본 운동도 어떤 목적에 따라서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로드 캐리의 경우 전완근의 근력, 경관절 주변의 안정성과 코어와 고관절의 안정성 등에 매우 효과적인 기본 운동입니다. 몸무게의 25%부터 시작하는데 강하게 걸으면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본 운동 후에 좀 더 디테일하고 세밀한 프로그램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펴주기 안 펴주기 굿. 오케이 굿.